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벌써부터 소문을 듣고 리뷰 요청이 쇄도했던 농업용 드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완제품인 DJI T40 그리고 XAG의 P100, P150 그리고 한 단계 아래지만 EFT사의 Z30과 같은 30m급 이상의 대형 드론들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국산 농업용 드론의 자존심을 지킨 AF-X40을 제작했던 AFI 주식회사의 X 시리즈 파이널 버전인 60m급 AF-FX 리뷰입니다. 전작인 AF-X40도 압도적인 분사력과 작업 능력으로 사실 이 이상의 농업용 드론이 나오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바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격까지도 국내 실정에 맞게 세팅되어 정말 국내 원탑 농업용 드론 전문회사답습니다. 우선 외관만 보더라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비교할 만한 드론이 없을 정도로 포스가 쩝니다. 충남 공주에서도 한번 이렇게 드론을 먼저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DJI사의 T30, T20P 유저분들이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압도적인 포스를 보이는 드론은 처음 보신다며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고요. 특히 또 국내 기업에서 이런 드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트 가격과 AS 비용 그리고 부품 수급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놀라시면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주셨습니다. AF-FX의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농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큰 드론이 적합하지 않다,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왜 많은 농업용 드론 유저분들이 이렇게 큰 드론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농업용 드론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인력으로 한 필지나 4-5마지기의 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인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약대를 잡고 방제를 하고 한두 명이 줄을 잡아주면서 그 무더운 여름날 직접 논 안에 들어가서 방제를 하는 게 정말 상상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대단히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 방제 횟수를 줄이고자 각 농약회사에서는 모드니 다카바와 같은 모판 처리제나 자바라와 같은 종자 처리 수화제 등의 농약을 개발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면 한 필지나 4-5마지기의 농약을 주기 위해서는 단 2분에서 3분이면 방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비단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비료 살포 작업도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끝내고 남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드론이 빠르고 더 편리할까요? 현재 농업용 드론은 다양한 용량들이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나눈다고 하면 20m급 이하의 중소형 드론과 30m급 이상의 대형 드론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포 폭과 살포 희석액의 볼륨, 즉 살포 물량입니다. 첫 번째, 살포폭 개념입니다. 이게 넓다, 좁다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AF-X40이나 FX와 같이 살포폭이 15m 이상 되는 드론과 EFT사의 E 시리즈나 G 시리즈의 410, 416, 616 프레임의 드론, 최근 많은 채널에서 언급되고 있는 파낙스, MV16, MV20과 같은 20m급 프레임과 같이 살포폭이 채 5m가 되지 않는 드론들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쉽게 설명드리고자 예를 들면, 도화지에 물감을 뿌리기 위해서는 붓이 필요합니다. 논을 도화지라고 하면 농약은 물감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큰 붓과 작은 붓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드론은 큰 붓, 중소형 드론은 작은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는 가정하에 농약이라는 물감을 드론으로 색칠하는데 큰 붓인 대형 드론은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완료가 되지만 작은 붓의 중소형 드론들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방제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정말 방제 효율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마 학원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행 연습을 하시면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드론을 오래 날리고 있다면 비행 방향을 자주 바꾼다면 그 피로도는 상당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작업을 한다면 그런 피로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대형 드론이 작업에 대한 피로도도 낮고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들의 경우에는 면적치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면적을 빨리 방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형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방제사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제폭이 넓기 때문에 드론을 놈끝이나 모서리까지 바짝 보내지 않아도 되고, 혹시 나무나 전봇대와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위에서 살포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살포 물량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약회사에서 18년간 근무했던 저로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행 인력 방제에서는 대략 1000평에서 1200평은 25말, 즉 희석액 500리터로 살포했었는데, 무인 헬기와 농업용 드론으로는 희석액 8리터로 3000평을 방제하도록 농약이 등록되어, 사실 초창기에는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농약회사에 근무할 당시 이런 희석 방식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되어 해외의 사례처럼 면적당 AI, 즉 살포 양량은 고정화돼 사용하는 물량은 사용자가 직접 정해서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약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단위 면적당 농약회사에서 등록시킨 기준량, 즉 사용 양량을 얼마만큼 골고루 균일하게 살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살포 희석액의 양이 살포 물량을 늘린다면 균일하게 살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또한 예방 차원이 아닌 눈에 보이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개념이라면 농약 사용량뿐만 아니라 살포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 방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페이로드할 수 있는 대형 드론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압력식 노즐보다 입자를 더 곱게 만들 수 있는 원식 노즐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시고 드론을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아서 다시 AF/FX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AFI 주식회사의 관계자에 의하면 AF/FX는 더 강력해진 프레임 강성과 진동 방지 설계를 갖춘 프레임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파워 세팅과 배터리 시스템, 급속 충전 시스템, 전용 발전기 등 세부 스펙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완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AF/FX의 세트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AF/FX 드론 본체 7인치 대화면에 풀 HD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H16 조종기, 몰렉스 타입의 18셀, 대용량 3500mAh 배터리 4조,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용 충전기, 75리터 대형 입자 살포 탱크, 그리고 분당 최대 80kg까지 살포가 가능한 신형 비료 살포기까지 다 포함해서 세트 가격은 스펙상으로는 중국산 완제품 드론 기준으로 계산하면 못해도 한 4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지만, 국내 기업으로서 현재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60리터급이지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 세트 가격 3천만원으로 출시하여 현재 입소문을 통해서 벌써부터 많은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용 드론 전문회사인 AFI 주식회사의 60m급 드론 AF/FX의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X 프레임 시스템, X 파워 모터, XFC RTK 라이아 시스템, AF/FX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AFI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X 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전작인 AF-X40을 비롯하여 AFI의 드론은 정말 튼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AFI는 농업용 드론을 설계 및 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드웨어, 즉 프레임의 강성에 포커스를 맞춰 소재를 선택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동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놀라운 작업 능력을 발휘한 드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국내 작업 지역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만일 사고로 추락하더라도 프로펠러만 교체하면 바로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을 높여 국내 농업 환경에 맞는 튼튼한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여 농업인분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FI는 빠른 AS가 강점이고 항시 부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S를 위해서 입고된 농업용 드론들이 90%가 당일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빠른 AS와 낮은 고장률로 유명합니다. 제가 작년 농업용 드론이 한창 사용되는
7월에서 9월달 사이에 방문을 해도 판매 대수에 비해서 입고된 농업용 드론의 숫자가 적고 빠른 AS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추세가 농업용 드론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원가 절감을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나 저가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된 드론들을 출시하는 추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인 AFI 주식회사는 이런 현 상황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재 선정과 설계부터 기존 농업용 드론들과 결이 다르게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여 추력 손실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초로 30m, 40m, 그리고 60m까지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받은 AFI 주식회사의 프레임 기술이 적용된 X프레임은 T700 등급의 카본, 항공 소재인 듀랄루민을 모듈에 하여 강성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보기만 해도 짱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다 안 잡혀가지고 제가 풀업을 펼 수는 없는데 일단 풀업을 다 펼치게 되면 가로 2990mm, 그리고 앞뒤는 세로 3115mm, 휠 베이스, 즉 모터 축간 거리는 1550mm입니다. 그리고 풀업을 지금과 같이 접으면 좌우 폭은 1550mm, 그리고 앞뒤 폭은 1600mm, 높이는 최상단부가 635mm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최대 사이즈의 농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국내 농업용 드론 방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제 차량은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의 적재함의 경우 좌우 폭이 1600mm이기 때문에 FX 풀업을 접기만 하면 방제 차량 안에 들어갑니다. 대형 드론이지만 이동과 편의성까지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착륙장을 소지하신 1인 방제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예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큰 드론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 정말 주변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많으신데 구매 결정을 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착륙장에서 바로 이착륙을 하면 되고 집에 지게차가 있는 경우에 파레트 위에서 이착륙을 하고 지게차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1인 방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AF-X40을 착륙장을 잘 활용하셔서 무리 없이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Z 크로스 폴딩 방식을 채용하여 60m급이지만 폴딩 시 차지하는 공간의 사이즈가 적어 부피를 최대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폴딩 타입은 X40과 다르게 원터치 폴딩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카본함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폴딩 시 가로 950mm, 세로 1180mm로 폴딩을 하면 SUV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AF-FX는 퀵 리무버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액상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의 경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X40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가장 호응이 좋았던 외관 디자인과 IP56 등급의 방수 기능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방제 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며 비료에 의한 부식과 파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풀페이스 커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BS 소재가 아닌 항공용 캐리어에 적용되는 PC ABS 합성 커버로 기존 플라스틱 커버 대비 약 30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사용 시 부주율로 인해서 파손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던 투명 형태의 풀 페이스 커버로 인해서 펌프 시스템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약재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여 유지 및 관리가 굉장히 편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제작하다 보니 농업인들의 수고스러운 점을 고려하여 정말 여러 가지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서 유저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AF-FX의 파워 시스템은 11,000W의 고출력 파워 모터와 56인치 카본 피버 프롭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최대 추력 228kg의 모터 세팅으로 출력에 여유가 있고 휠 베이스가 1550mm로 더 넓어져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살포폭은 무려 최대 20m입니다. 많은 분들이 FX를 처음 보셨을 때는 외관 디자인과 크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 이륙을 하면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쿼드 타입의 특징을 잘 살린 특화된 구조로 하향풍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살포폭이 15m에서 최대 20m까지 나와서 방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쿼드 타입의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날개가 6개인 헥사 타입에 비해서 사고 시 바로 추락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AF-X40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유저분들에게 들은 경험담을 전달해드리면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와이드 카본 피버 프롭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추락을 하지 않고 비행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착륙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근데 여기가 끝이 나갔네요? 예, 그 비행 중에 예.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그냥 그 두렁두렁 꼬부라진 놈은 예. 이런 놈을 경지정지 안 된 놈을 이제 걸려고 보니까 예. 거기 뭐 마땅히 내가 조종자가 가기도 힘들고 좀... 그래서 쭉 날렸는데 이게 갑자기 스르륵 하고 그냥 낙하산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뒤집히거나 뭐 이렇지 않고 기계가 워낙 커서 그런지 예.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르륵 하고 떨어져서 막 달려가 봤더니 예. 인터넷선 가늘은 거 예. 그게 끊어져가지고 끊어졌어요? 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인터넷선을 끊어도 이거 까딱 붙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날개만 좀 조금 기순하고 좀 잘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형 기계가 야 이게 뒤집히거나 이런 건 없이 워낙 크니까 예. 이게 좋은 점도 있구먼. 내 속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네. 회전익인 헬리콥터도 엔진이 멈추면 바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RPM은 줄어들겠지만 어느 정도 착륙을 할 만한 양력과 시간을 확보하여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을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분들의 경험담입니다. AF/FX도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XFC, 네트워크 RTK, 그리고 새로운 H16 조종기입니다. AF/FX는 업그레이드된 AF회사의 XFC와 네트워크 RTK 조합으로 최대 43개의 위성을 관측하여 정밀한 위치 보정이 가능하며 오차범위 10cm의 정밀 포지셔닝 홀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호버링이나 이착륙 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착륙 시 똑바로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긴장되는 이착륙 시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EMI 프로텍트 기능과 오토 디렉션 앵글 세팅 등 자동으로 헤딩 방향을 잡아주어 자를 대고 앞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직진성과 방향성, 그리고 호버링이 대형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어서 기타 다른 드론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F/FX에는 최신의 서칭 프로세서, 안드로이드 임베티드 시스템과 고급 SDR 기술,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 전송을 위한 슈퍼 통신 스택을 갖추어 지연 시간을 줄이며 장거리 전송 및 강력한 간섭 방지 기능과 같이 농업용 드론을 비롯한 산업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H16 조종기를 적용하였습니다. AFI사의 다른 드론을 결정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조종기 때문에 이 FX로 기종을 변경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이번 조종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7인치 풀 HD 고위도 디스플레이, IPS LCD 화면을 사용하여 낮에도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카메라도 1080p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를 전송하여 이제 카메라만 보고도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틸트를 90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짐벌형 카메라로 비행 중 전방 장애물을 확인하거나 눈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에너지 밀도의 20,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완충 후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2시간 안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및 조종기가 커져서 무게를 걱정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무게는 약 1kg이나 조종기의 그립감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목걸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조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라운드 시스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 스로틀, 분사량 등 비행 중 조종자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보조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3.7 버전의 그라운드 시스템의 한글화는 상당히 완벽한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음성 지원 역시 정확하고 이질감이 없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장애물 회피 및 능동형 애티튜드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AF/FX의 최대 이륙 중량은 105kg이지만 최대 추력이 228kg이기 때문에 모터 파워에 여유가 있고 20L에서 30m 정도 넣고 비행해도 빈기체와 큰 차이가 없고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불안한 모습 없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AF/FX의 권장 배터리는 4세대 몰렉스 타입의 18셀 35,500mAh 배터리이며 권장 배터리 1개로 공기체 기준 22분에서 25분 호버링이 가능하고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13분에서 15분 호버링하여 60m급의 대형 드론이지만 넘치는 작업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배터리 만충 상태에서 40m를 2회 작업하고도
추가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20리터만 넣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100% 충전된 상태에서 약재를 다 살포하면 배터리가 85%일 정도로 20리터 살포시 4회에서 5회까지 살포가 가능합니다. 비료 작업은 이제 20kg 한 포만 넣는 게 아니고 75리터 대용량의 비료 살포 탱크에 2포에서 3포까지 넣고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비행 스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 적재 용량을 계산하여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장량이 60%일 경우에는 10분 충전, 40%에서는 15분 충전, 20%에서는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세트 구성의 배터리만으로도 하루 종일 방지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으로 9kW의 고출력 인버터 타입의 저소음 발전기까지도 지원하는데 대기 수량이 많아서 구매를 원하시면 조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AFI사의 경우 기존 유저들을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신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 확장성이 높았는데 이번 AF-FX의 경우 적용된 기술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보유하신 배터리를 활용할 수 없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2세대에서 3세대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배터리에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별도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배터리의 발전사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조사 기준으로 최대 600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여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사이클, 강화된 배터리 셀 보호 기능, 기존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온도가 45도가 넘어가게 되면 충전이 되지 않았는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최대 70도까지도 충전이 가능해진 점과 화재 예방 기능 등 기술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몇 단계가 뛰어넘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용량의 안전 기능이 적용된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AFI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AF-FX의 스프레이 시스템은 다이아프램 방식의 대용량 11리터 펌프 모터를 듀얼로 사용하여 본당 최대 24리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최대 30마이크론까지 기존의 원심 노즐보다 40% 가까이 입자를 더 곱게 분쇄할 수 있어서 고온 입자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원심 노즐의 경우 비산이 너무 많이 돼서 주변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드론 위로 너무 많이 올라타서 드론 외관 및 내부가 오염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고 티제사의 일반 압력식 노즐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따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는 원심 노즐의 장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심 노즐의 가장 큰 장점은 액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작물이나 작업 환경에 맞춰서 즉각적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방제하는 구역 주변에 다른 작물들이 심겨져 있어서 비산이 우려된다면 액적의 크기를 크게 해서 살포한다면 비산을 억제할 수 있고 비산의 걱정이 없다면 액적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해서 살포한다면 균일 살포를 통해서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압력식 노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액적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노즐을 다 교체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제 후에 반드시 청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 대형 드론의 경우에는 노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6개에서 12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힘이 드는데 원심 노즐의 경우에는 압력식 노즐과 다르게 특별한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압력식 노즐의 경우 방제 후에 노즐을 일일이 다 빼서 청소하지 않으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압력식 노즐보다는 원심 노즐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AF-FX와 같이 넓은 힐베이스와 비산 및 와류 절감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프레임의 드론이라면 상대적으로 드론 위로 올라타는 양이 확연히 적을 뿐더러 듀얼 펌프 기능 활성화 시 전진할 때는 후방에서만 약재가 나오고 후진할 때는 전방에서만 약재가 살포되어 약재가 드론 위로 올라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프레임 설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설계된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모두 같은 드론이라고 판단하여 맞지도 않는 드론에 원심 노즐을 적용해 놓고 원심 노즐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고 드론에 맞는 노즐을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F-FX는 펌프 모터와 원심 노즐을 연결해주는 약재 호스도 다릅니다. 일반 우레탄 호스가 아닌 내화학성의 테프론 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강한 용매를 사용하여 급성 독소성이 높은 친환경 자재의 경우 일반 우레탄 호스를
잘 파손시키는데, 이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도 호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테프론 호스를 적용하는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재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 우레탄 호스의 경우 색이 조금씩 변색되면서 경화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1년이나 최소 2년에 한 번은 전체 호스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액제 레벨미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약재량이 3에서 4리터 정도 남으면 LED를 통해서 양량이 소진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넓은 면적을 방지할 시 약재 충전 타이밍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FI사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넓은 투입구는 이번에도 적용되어 160mm의 투웨이 광폭 투입구는 정말 편리하게 약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AF-FX의 스프레드 탱크는 75리터이며 두 가지 타입의 스프레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회전형 타입과 수직 블레이드 타입입니다. 첫 번째 원형 회전식 타입은 비료나 농약 입재 등을 살포할 때 적합합니다. 비료의 경우 최대 60리터를 한 번에 살포할 수 있으며 AFI사의 신형 비료 살포기가 적용되어 분당 최대 80kg까지 살포가 가능하며 기존에 많이 판매되었던 EFT사의 비료 살포기와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서버 모터를 통해서 사용 중 개폐하는 힘이 더 강화되었고, EFT사의 살포기는 파워라인이 약해서 그런가 보드가 타던가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AF사의 신형 살포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식하게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적을 뿐더러 편리하고 더 빠르게 세척 작업 및 AS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AF-FX의 전용 배터리인 18셀 3500mAh 배터리 한 개로 20kg 비료 한 포를 작업할 경우에는 최대 10포 이상, 그리고 두 포인 40kg를 작업할 경우에는 최대 4회 이상까지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비료 작업의 경우 조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배터리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경우에는 숙련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하시거나 아직 비료 작업에 미숙하시다면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 시스템이 지원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연속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수직 블레이드 타입의 경우 상당히 균일하게 파종 작업이 가능하며 스크류 공급 방식으로 토출량을 제어하여 정밀한 파종 작업을 지원해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종자의 경우 살포통의 부피가 75리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파종할 수 있습니다. 탱크 플로어의 경사도 충분히 확보되어 종자 배출이 원활합니다. 특히 라이그라스 살포하는데 한 포가 충분히 들어가고 최근 종자의 무게가 늘어났는데도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액재 살포통과 비료 살포통의 교체는 버클 4개와 펌프 라인 전원 커넥터를 제거하여 드론 기체부와 살포부를 통째로 교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AF-FX의 세트 구성에는 원형 회전식 타입과 수직 블레이드 타입 이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주로 많이 하는 작업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AF-FX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압도적인 대용량과 독보적인 배터리 효율에 의한 작업 능력입니다. 농업용에서 대용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역이 6,000평에서 8,000평인 대면적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고, 방제 효율을 위해서 살포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점은 기존 20리터나 30리터보다도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 높은 방제 효율을 발휘하며 장애물이 많아서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강력한 하향풍으로 장애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대형 드론으로 방제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드론을 사용하다가 10m에서 20m급의 드론을 사용하면 방제하는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AF-FX와 같은 대형 드론의 작업 능력은 단연 큰 장점입니다. 또한 AF-FX의 4세대 몰렉스 타입의 18셀 3500mAh 배터리는 한 개 기준으로 40리터는 2회 플러스 알파, 20리터 살포 기준으로 4회 이상, 정말 믿기 어려운 배터리 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9kW의 전용 발전기까지 구매하신다면 기본 세트 구성만으로 충분히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내 농업 실정을 반영한 설계와 디자인입니다. 국내 업체답게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설계와 기능들은 AF-FX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혹한 농작업 환경에 맞게 특화된 프레임 부분에 적용된 소재 과학은 드론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성능이 유지되는 밑바탕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정적인 비행 능력, 압도적인 분산 능력으로 인한 작업 효율,
장기간 사용해도 저하되지 않는 비행 성능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은 드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AF-FX의 돋보이는 디자인은 정말 멋지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던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FI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유지된 디자인은 디자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용 후 관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설계로 정말 국내 유저분들의 작업 환경이나 조건 등을 고려한 세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상급 플래그십의 높은 성능과 대비되는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AF-FX는 고성능 FC, 네트워크 RTK, 파워 시스템 등 대형 드론 전문 회사의 기술력이 총 결집된 독보적인 성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존 중국산 수입 완제품 기준의 구성으로 보면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견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내 기업으로서 현 농촌 실정을 반영하여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어 가히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국내 동급 기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한 단계 아래의 등급과 비교해도 1,000만 원 가까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대형 드론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AS의 경우에도 AF-FX는 모듈 형식으로 설계되어 수리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AF-X40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메인 센터 입고 기준으로 당일 입고 시 당일 출고 비율이 90%가 넘고 가장 오래 걸린 수리 기간이 2.5일이었다고 합니다. 방제 및 시비 타이밍이 중요한 바쁜 농작업 기간에 사용하기 위한 농기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빠른 AS와 더불어 중국산 완제품과 달리 제품의 모든 부품을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부품 수급에 걱정이 없고 오랜 기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든 국내 농업 환경을 고려한 점은 AF-FX뿐만 아니라 AFI사의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큰 장점입니다. 장점을 한줄로 정리하면 플래그십 국산 드론의 끝판왕,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대형 드론으로서 부피가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서 방제사와 부사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에서도 2인 방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40m급의 AF-X40도 리뷰 당시에는 혼자서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X40도 1인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쩔 도리 없이 1인 방제보다는 2인 1조를 기본으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단점이라면 AF-FX는 초경량 비행장치 1종 드론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꼭 안전성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같은 등급의 드론이 없어서 40m급 이상의 1종 드론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AF-FX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드론 본체, 7인치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H16 조종기, 고화질의 짐벌형 카메라, 4세대 18셀 3500mAh 배터리 4조,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용 충전기에 비료 살포기까지 포함한 세트 구성 시 3,000만원으로 절대 평가 시 비싸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 최고 등급의 드론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100kg를 넘는 무게이지만 강성의 차원에 다른 프레임을 바탕으로 고성능 FC와 네트워크 RTK 기술, 여유 있는 파워 시스템 세팅으로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최대 30마이크론까지 입자를 곱게 만들어주는 4웨이 원심 노즐 기반의 스프레이 시스템과 살포 용도에 따른 스프레드 시스템은 기존 농업용 드론의 수준을 두세 단계 높였기 때문에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최근 농업용 드론 개발 추세와 정반대인 T700 등급의 카본과 최고급 항공 소재인 듀랄루민을 적용했다는 점, AS를 고려한 모듈 설계, 그리고 장애물과 부딪혀서 추락해도 프레임 내 구조에 영향이 없어 성능이 유지되는 튼튼한 내구성 때문에 제 점수는 9.5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입니다. 대용량의 드론이기 때문에 보관 및 이동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폴딩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원터치 폴딩을 적용했다는 점, 살포 희석액이 다 떨어지면 알람을 알려주는 액제 레벨 미터 기능, 배터리 한 개로 한 번만 방제하는 것이 아닌 용량에 따라서 여러 번 비행할 수 있고 이동 시 배터리를 드론에서 빼지 않고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 등 대형 드론으로서 크기만 제외한다면 편의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이 많아서 8.5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성도는 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듯이 대형 드론 전문 회사의 기술력이 총집결되어서 높은 안전성과 압도적인 작업 능력과 같이
농업용 드론의 기본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번 작업이 가능한 배터리 효율성과 작업 후 정비할 때의 편의성까지 정말 농기계로서 농작업 시 필요한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되어서 제 점수는 9.3점을 주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9.1점입니다. AF-FX의 전체 평점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 AF-X40을 리뷰한 후 정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사용하신 유저분들께서도 서로 경험담을 자랑하듯이 말씀해 주셔서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2024년 신제품인 AF-FX는 저를 비롯한 예약 대기자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올해는 리뷰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의 후기 인터뷰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서TV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 살포 방법이 1000평당 희석액 10리터, 20리터, 30리터까지 물량을 늘려서 살포하여 이전보다 높은 방제 효율을 경험하시면서 1000평에 무려 40리터까지 살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1000평당 희석액 20리터 살포로 농약관리법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그런지 대형 드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드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30m급 이상의 드론을 한번 살펴보면 DJI사의 T40은 단종되었고 T50은 현재 안전성 인증이 진행되고 있어서 원활한 보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인 AFI사의 AF-X40, AF-FX, BTM의 B35R, 그리고 지페이사의 P100, 그리고 EFT사의 Z30 정도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30리터급 이상의 대형 드론은 DJI의 T50과 AFI의 AF-FX, BTM의 B35R 정도인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40리터급 KM45까지 합하면 총 4가지 정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KM45는 국내 최대 농업용 드론 회사인 AFI사의 새로운 스타일의 KM 시리즈로서 트러스 구조의 탄탄한 메인프레임에 4세대 통합형 FC,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 고도 라이다, 짐벌형 카메라, 웨이트 센서, 시안성을 극대화시킨 시그널 LED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편의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고성능의 농업용 드론입니다. 게다가 40m급의 드론이지만 이전에 제가 리뷰를 진행했던 Z30과 무게가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무게를 감량시켜 크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1인 방제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거 가볍네. 어이, 생각보다 가볍네. 78V의 진보된 파워 시스템과 임펠러 펌프를 듀얼로 장착하여 최대 24리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최신의 원심 노즐이 4개 장착되어 액자 살포 시 넓은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파워풀한 살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M45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KM45 드론 본체 7인치 대화면의 H16 조종기, 고화질 짐벌 카메라, 18셀 하이 리퍼 볼티지 3500mAh 4조,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용 충전기, 48인치 리얼 카본 프로, 70리터 대용량 비료 살포 탱크와 신형 살포기까지 다 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가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으로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 완제품 농업용 드론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18셀 배터리의 작업 효율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M45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파워 시스템,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KM45의 메인 프레임은 트러스 구조와 복합 카본 폴리머 소재로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강성은 높이고 무게는 경량화시켰고 특허받은 진동 억제 기술로 정말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드론 전방이 후방보다 낮은 구조와 모터 배열로 전후진 비행 시 저항을 줄여 배터리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KM45는 지금처럼 카본암을 다 피고 프로를 펼쳤을 때 가로는 2920mm,
세로는 2780mm이고 높이는 840mm입니다. 휠베이스가 길어 안정적인 비행과 넓은 방제폭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체를 펼친 상태에서 방제 차량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Z크로스 폴딩 방식으로 폴딩 시 간섭이 적고 폴딩 방식도 원터치 폴딩을 적용하였는데 새로운 이중 락커는 비행 중 암 이탈 사고를 방지하며 보다 편리하게 폴딩할 수 있어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폴딩을 했을 때 사이즈는 가로 780mm, 세로 700mm, 높이는 840mm로 부피를 확 줄일 수 있어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하고 전용 보관함을 같이 구매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Z30의 경우 카본함의 두께가 1T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KM45는 50파이 리얼 카본함의 두께가 Z30보다 2배 두꺼운 2T여서 더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본함을 고정시켜주는 부위가 일반 사출형 플라스틱이 아닌 복합 카본 폴리머 소재로 제작되어 농약에 의한 오염으로 강성이 떨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KM45의 파워 시스템은 18셀 60kV의 다이아미터 111mm로 맥시멈 9.7kW의 고출력 모터와 48인치 리얼 카본 프롭을 사용하여 최대 파워 176kg까지 이륙시킬 수 있는 파워 세팅으로 방제 작업이 진행되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연속된 농약 및 비료 살포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세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본 플라스틱이 아닌 리얼 카본 프롭을 적용하여 비상시에도 드론을 살려서 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M45는 30kg 초반의 가벼운 무게에 업그레이드된 파워 세팅, 그리고 78V의 높은 파워를 지원하는 몰렉스 타입의 최신형 온오프 시스템이 장착된 18셀 하이리퍼 볼티지 3500mAh 배터리 세팅으로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40km를 다 채운 풀 페이로드 상태로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도 1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에너지 효율을 발휘합니다. Z30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한 6분에서 7분 정도 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KM45는 FC, RTK, 리시버 통합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의 진동 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비행을 지원합니다. 이래서 그런가 기존의 드론들보다 다르게 조종 시 안정적이었습니다. KM45의 아그리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어 음성이 지원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비행 중에도 펌프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GPS와 RTK 수신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배터리 전압을 퍼센테이지 단위로 인식하며 각 셀당 전압을 확인할 수 있어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설정값을 쉽게 확인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넓은 확장 포트로 많은 기능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종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RTK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최대 43개의 위성을 관측하여 정밀한 위치 보정이 가능하며 오차 범위 10cm의 정밀 포지셔닝 홀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호버링이나 이착륙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착륙 시 똑바로 올라가고 똑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제 차량의 착륙장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수동 방제는 물론 방제 효율을 높인 지능형 AB 모드 방제, 타점식 자동 방제와 속도 연동형 살포, 고정밀 전자식 유량계, 3개의 웨이트 센서와 액제 레벨미터를 통해 남은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방제 작업을 지원합니다. 특허받은 진동 억제 기술과 EMI 프로텍트 기능이 적용되어 페이로드 시에도 말뚝 호버링과 안정적인 비행 조절이 가능하여 농업용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론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옵션 사양들인 전방 및 후방 장애물 라이다와 고도 라이다까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DJI사의 T50과 T25, EFT사의 Z30과 같은 수입 완제품 드론들의 경우 후방 LED가 없는데요. KM45는 시안성 높은 시그널 LED로 먼 거리에서도 확실하게 드론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인치 대화면 AC16 조종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KM45는 전용 배터리 1개로 공기체 기준 최대 25분 이상의 호버링이 가능하고 풀 페이로드 시에도 약재 살포 없이 10분 넘게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만충 상태에서 40m 이외 작업이 가능하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는 20리터만 넣고 작업할 경우 최대 4회 플러스 알파1 정도로 놀라운 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
고전압 18셀 하이리본 볼티지의 3500mAh 최신형 배터리는 정보 인식 기능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및 알림 기능과 온오프 시스템, 그리고 자체적으로 셀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전용 발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40에서 50% 남은 상태에서도 12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여 적은 수의 배터리로도 연속 작업이 가능해 많은 면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최대 1000회 이상의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KM45의 약제 탱크는 40m이며 기본 구성으로 최신의 18셀 원심 노즐이 4개 장착되어 최대 30마이크론까지 기존의 원심 노즐보다 40% 가까이 입자를 더 곱게 분쇄할 수 있어서 균일한 살포를 통해서 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펠러형 펌프가 듀얼로 장착되어 본당 최대 24리터를 살포할 수 있고 약제 막힘이 적으며 내화학성의 테프론 호스, 전자식 유량계가 장착되어 정밀하게 유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펌프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전진 시 후방에서 약제가 살포되고 후진 시에는 전방 모터 쪽에 노즐에서 약제가 분사되어 약제 비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4cm 광폭 주입구로 약제를 보다 쉽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KM45의 비료 탱크는 무려 70리터로 부피가 큰 벽시 같은 종자들, 특히 라이그라스의 경우 한 포씩 넣고 작업이 가능하며 비료 탱크의 입구가 커서 쉽게 약제 탱크나 종자를 보충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액제 탱크와 비료 탱크의 교체 작업이 편리합니다. 탈착식 구조로 약제 탱크에 연결된 호스와 커넥터를 분리하고 비료 탱크로 교체한 후 살포기를 결합하고 커넥터만 연결하면 됩니다. 살포기는 AFI사의 신형 입체 살포기를 적용하였습니다. 360도 회전 타입이며 살포폭은 대략 8에서 10m, 그리고 살포 회전판이 기존의 PNC 합성 소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까지 향상되었으며 기존의 제품보다 높은 파워 서버, 더 높은 스펙의 파워라인을 갖춰 고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분해가 편리하여 작업 후 쉽게 정비가 가능합니다. KM45로 비료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전용 배터리 1개로 20kg 비료를 초보자분들의 경우 좀 보수적으로 5포에서 6포, 숙련자 분들은 최대 12포 이상까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료 살포 시 입자가 프로펠러에 맞아 프롭이 손상되는 증상이 발생되는데 KM45는 선파 방지 가드와 랜딩 기어 설계로 프로펠러에 입자가 튀어올라 파손되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KM45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단연 돋보이는 높은 비행 안정성입니다. 40m이지만 30m 초반의 가벼운 무게에 진동 억제 설계와 고급 소재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 1인 방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높은 배터리 효율에 의한 놀라운 작업 능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작업 효율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40m급이지만 30m급과 같은 기체 중량을 바탕으로 18셀에 최대 78V의 강력한 파워로 배터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 세트 구성만으로도 많은 면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급속 충전을 지원하여 전용 발전기를 추가로 구매하신다면 기본 세트 구성인 4개의 배터리만 있어도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KM45의 기본 세트 구성은 드럼 본체, 7인치 디스플레이 내장형 H16 조종기, 40L 약제 탱크와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용 충전기와 몰렉스 타입의 18셀 3500mAh 4조, 그리고 70L 비료 살포통에 신형 살포기, 초보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옵션인 전방, 후방, 장애물 라이다에 고도 라이다까지, 웨이트 센서, 액제 레벨 미터까지 다 포함해서 예상되는 세트 가격은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대로 40m급의 대형 드론으로서 동급의 경쟁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드론으로 부품을 항시 보유하고 있어 AS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가벼운 무게에 괴물 같은 성능의 안정적인 비행감, 마지막으로 KM45의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40m급 1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KM45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점 6점 이상이면 사용할 만한 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KM45 40m급 드론 본체, 7인치 내장형 디스플레이 H16 조종기, 고화질 짐벌 카메라, 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이 가능한 최신형
몰렉스 타입의 하이 리퍼 볼티지 18셀 3500mAh 배터리 4개, 그리고 70L 비료 탱크의 신형 살포기까지 세트 구성 시 수입 완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점수는 7.6점입니다. 두 번째 성능, 농약 희석액 살포 시 최대 40L를 2회 작업하고도 추가로 방제 작업이 가능한 배터리 효율성과 안정적인 비행 성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5점으로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트러스 구조를 바탕으로 복합 카본 폴리머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진동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성, 40L이지만 가벼운 무게, 폴딩 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고 원터치 이중 락커 폴딩 타입, 그리고 탈착식에 편리한 약재 탱크와 입재 탱크 교체, 고화질 짐벌 카메라,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 고도 라이다, 웨이트 센서, 액제 레벨 미터 등의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8.5점으로 하겠습니다. 완성도, 저는 이 드론의 개발 과정을 3년 전부터 지켜봐서 그런지 정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테스트와 구조 변경 등 노력한 점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최고 점수인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8.3점입니다. 1에서 4는 별로, 4에서 7은 평균, 7에서 8은 좋음, 8에서 10의 경우 아주 좋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견고한 프레임에 40L급이지만 가벼운 무게, 각종 편의 기능들이 풀로 장착된 2025년 가장 기대되는 농업용 드론 KM45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하게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국내 드론 기업인 AFI사의 40m급 드론인 AFX40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AFI사는 초대형 드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00년 DJI보다 먼저 20m급, 30m급 드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파생 모델인 40m급 드론인 AF51을 판매하였고요. 2023년에는 기존의 프레임과 전혀 다른 방식의 40m급 드론인 AFX40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AFI의 20m급, 30m급 드론은 그 당시 10m에서 16m급 드론들이 주력으로 판매되는 시기였는데요. AFI사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압도적인 페이로드와 프레임 내구성, 그리고 분사량, 그리고 안정적인 비행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제품인 AFX40의 경우 놀랍도록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40kg의 페이로드 성능, AFI사의 아이덴티티인 내구성 높은 프레임의 외관의 디자인까지 완성도 높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공체 중량이 30kg 초중반대로 경쟁사 대비 5kg 이상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본 구매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매 출고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드론을 만들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비행 성능과 농기계에 맞게 설계된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0m급 드론이지만 중국산 완제품 대비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AFX40 드론 본체, 모니터 일체형인 HCB 조종기, 수직 블레이드 타입의 70L 입체 살포기, 14셀 28,000mAh 퀵 차징 배터리 4조, 그리고 8포트 충전이 가능한 U5 플러스 충전기까지 다 해서 2천만원 중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국내 드론의 수준을 높인 AFX40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FX40의 리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 X프레임 시스템, 두 번째 X파워 모터, 세 번째 XFC RTK 라이다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마지막 다섯 번째 AFI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X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AF사의 농업용 드론은 튼튼한 걸로면 둘째가 라면 서럽다고 할 만큼 프레임의 내구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전봇대의 정면으로 충돌하고도 프롬만 2개만 교체하고 다시 작업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신형 X 시리즈의 경우에도 그런 무식한 단단함이 녹아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허받은 AFI 주식회사의 프레임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X프레임은
T700 등급의 카본 듀랄루민 조합으로 드론 무게만 봤을 때 약 30kg으로 주로 카본 플라스틱과 6000번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된 40리터급의 동급 드론들보다 약 10kg 정도 가볍고 튼튼합니다. 원래가 대형 드론 전문 회사인 AFI사에 특허받은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된 X프레임은 추력 손실을 최소로 억제하여 보다 긴 비행 시간과 정밀한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도 이 드론을 처음 봤을 때 GPA의 P100이 떠올랐는데요. 휠베이스의 크기 차이, 그리고 폴딩 지원 유무, 프레임 재질 및 구성, 호진 분사 지원 유무, 장착된 배터리의 개수 등 많은 차이점이 있었으며 두 기체의 형상은 유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기체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FX40은 이중락 방식의 원터치 폴딩을 지원하는데 접이식 원터치 폴딩에 비해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카본암의 고정과 진동 방지 측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AFX40을 펼쳤을 때는 가로는 2660mm, 세로는 2690mm입니다. 휠베이스, 즉 모터 축간거리는 가로는 1430mm, 앞뒤 모터 축간거리는 1440mm입니다. 언폴딩 시에도 풀업을 안쪽으로 접기만 하면 드론이 1톤 트럭 적재함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폴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1톤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폴딩했을 경우 가로 900mm, 세로 1000mm로 중형 SUV 뒷트렁크에 들어갈 만큼 부피를 37%까지 줄여줍니다. 최근에 비료나 입재 작업을 위해서 농업용 드론을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는데요. AFX40은 퀵 리무버 시스템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액상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56 등급의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방제 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며 비료에 의한 부식이나 파손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풀 페이스 커버의 경우 일반 ABS 커버가 아니라 항공용 캐리어 등을 제작하는 소재인 PC ABS 합성 커버로 기존 플라스틱 커버 대비 약 30배 정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충격에도 강해서 사용 시 부지로 인한 파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펌프부의 경우에도 커넥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 형태의 풀 페이스 커버가 부착되어 있어 살포부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부분인데요. 확장형 배터리 트레이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배터리를 AFX40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규 구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존 유저들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X파워 모터. AFX40은 7350W의 파워 모터에 48인치 카본 파이버 풀업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케이스인데요. 최대 추력 140kg의 모터 세팅으로 출력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며 48인치 리얼 카본 파이버 풀업의 조업은 큰 동체 크기에도 비교적 조용하며 휠 베이스가 무려 1440mm로 매우 넓어서 안정적인 비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쿼드 타입의 특징을 잘 살린 구조로 하향풍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살포폭이 12에서 15m 이상으로 확보되어 방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자체 무게 40kg에 40리터를 로딩해도 비교적 여유 있는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XFC RTK 라이다 시스템. AFX40은 VRS 방식의 네트워크 RTK와 AFI사의 고성능 FC의 조합으로 최대 43개의 위성을 관측하여 정밀한 위치 보정이 가능하여 오차 범위 10cm 이내의 정밀 포지셔닝 홀드를 지원하며 호버링이나 착륙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 디렉션 앵글 세팅으로 자동으로 헤딩 방향을 잡아주어 자를 대고 앞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직진성과 방향성이 기존의 드론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라운드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도, 스로틀, 분사량 등 비행 중 조종자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보조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3.7 버전의 그라운드 시스템의 한글화는 상당히 완벽한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음성 지원 역시 정확하고 이질감 없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를 옵션으로 장착하면 장애물 회피 기능 및 능동형 애티튜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AFX40의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AFX40은 권장 페이로드 81kg에 최대 추력이 140kg일 정도로 모터 파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한 20리터만 넣고 비행하면 빈 기체로 비행할 때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출력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며 40m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농업용 드론에서 페이로드 성능은 곧 작업 성능과 직결되고 여유 있는 출력은 비행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체의 무게와 모터 출력 및 추력, 그리고 세부 스펙을 확인해 봐도 국내에 등록된 드론 중에서는 가장 하이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운전 결과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국내에 등록된 일종 드론들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비행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AFX-40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48인치 카본 파이버 프롭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드론들의 경우 카본 플라스틱 프롭으로 많이들 장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프롭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작사에 문의해본 결과 추력 확보와 사고 시에도 프롭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체의 파손 방지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얼 카본으로 제작된 프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AFX-40은 14셀 퀵차징 28,000mAh 배터리 1개를 장착하며 비행시간은 공기체 기준 20분이고 40m 페이로드 시 6분으로 DJI사의 T40 모델과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며 40m 살포할 경우 1회, 20m 살포 시 2회에서 3회는 충분히 살포할 수 있는 작업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작업도 가능하지만 이는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작업량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의 경우 기존 유저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형 커넥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드론을 운영하시던 유저분들의 경우에도 기존 배터리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AFI 스프레이 스프레드 시스템. AFX-40의 경우 더블 전자식 유량기의 적용으로 정밀한 방제를 지원하며 분당 최대 10m를 살포할 수 있는 듀얼 펌프 모터와 4개의 원심 노즐 장착으로 4웨이의 원심 노즐을 동시에 개방 시에는 정말 엄청난 분무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작되는 4세대 농업용 드론의 경우 원심 노즐의 활용이 많은 편인데요. 원심 노즐의 경우 항공방재 시장에서 GPA가 최초 도입하면서 일부 메이커에서 적용하며 보급되었는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고회전 RPM을 활용하는 특성상 잦은 고장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커서 시장에서 퇴출 분위기가 있었지만 모터 기술의 발달과 시장 선도 기업인 DJI에서 원심 노즐을 채택함에 따라 다시 시장의 분위기는 원심 노즐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심 노즐의 가장 큰 특징은 액적 크기의 조절입니다. 분사되는 액적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작물이나 방제 환경에 맞춰 즉각적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며 특히 정밀한 노즐 청소가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 같은 원심 노즐도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원심 노즐 사용 시 비행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약재가 기체로 올라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DJI와 GPA는 왜 후진 무사를 지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내 딜러분들이 후진 무사를 프로그램상에서 풀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원심 노즐의 경우 후진 살포 시 약재가 비행 중 드론 위로 올라타는 문제가 발생하고 드론의 안전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제작사에서 후진 살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심 노즐을 적용한 DJI와 GPA의 경우 후진 분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도 AFX-40은 후진 분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AFX-40의 경우 비교적 넓은 휠베이스와 와류 저감 설계로 상대적으로 드론 위로 올라타는 양이 확연히 적을 뿐더러 듀얼 펌프 기능의 활성 시 전진 시 후방에서만 약재가 나오고 후진 시 전방에서만 약재가 살포되어 약재의 올라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X-40의 더블 펌프 모터는 DJI와 EFT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펠러형 펌프 모터와 달리 다이아 후렌 방식의 펌프 모터를 적용하여 원심 노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압력식 노즐도 편리하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펠러형 펌프의 경우 작동 시 라인에 압력이 잡히지 않아서 일반 압력식 노즐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X40의 경우 전용 노즐대를 제공한다고 하니 취향에 맞게 노즐의 세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AF사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넓은 투입구는 이번 기체에서도 역시 적용되어 있는데요. 160mm의 투웨이 광폭 투입구는 굉장히 편리하게 약재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드론에서 주로 발생하는 플로팅 증상, 즉 약재가 벽을 때리면서 흔들리는 증상 역시 특허받은 기술로 완벽히 제어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X-40의 스프레드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보시던 드론들과는 다릅니다. 파종기 교체는 버클 4개와 펌프라인 전원 커넥터를 제거하여 드론 기체와 살포부를 통째로 교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포통의 크기는 무려 70m로 비료 2포가 무리 없이 들어가고 탱크 플로우의 경사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류식 공급 방식은 토출량을 상당히 정밀하게 제어해주고 수직 블레이드 타입의 살포기는 원형식 회전 살포기 대비 상당히 균일한 살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며 블레이드의 구조 형태상 파종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료의 경우 최대 40kg를 한 번에 살포할 수 있으며 한 포씩 작업했을 경우 최대 8포에서 10포까지 배터리 1개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씨앗이나 농약의 경우 살포폭과 토출량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AFI사의 X40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내 몇 안 되는 드론 제작사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드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AFX-40은 현존하는 농업용 드론들 중에서는
최상위급의 포지셔닝되는 기체라고 판단됩니다. AFX-40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3가지. 첫 번째, 40m급 페이로드, 그런데 가볍기까지. 농업에서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합니다. 높은 작업 능력을 갖추고 눈으로 확인되는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합니다. 면적 대비 살포 물량을 늘리면 라키는 줄어들고 라키는 올라갑니다. 넓은 살포폭은 작업 효율을 증대시키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는 2인 작업 시 부담이 없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압도적인 포스의 기체는 실제로 들어보면 어라? 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국내 최상급인 40m의 페이로드 성능과 가벼운 기체 무게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국내 농업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압도적인 디자인. 국내 업체답게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기능은 AFX-40을 돋보이게 합니다. 농업 환경에 특화된 프레임부에 적용된 소재 과학은 드론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성능의 유지를 도와줍니다. 장기간 사용해도 저하되지 않는 비행 성능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은 드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AFX-40의 수려한 디자인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정말 멋지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제품을 선택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디자인 역시 AFX-40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높은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까지. AFX-40은 네트워크 RTK와 독자적인 파워 시스템 기반으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본 세트의 구성이 2천만 원 중후반대에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사나 30m급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가격은 분명 파격적입니다. 경쟁사의 동급 기체 대비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AFI사의 경우 제 경험으로도 유지보수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드론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은 중국산에 비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AFX-40은 성능, 가격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산 드론의 역습, 하이엔드급의 40m급 드론. 단점도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부분은 아무래도 40m급 대형 드론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공체 중량 33kg 정도로 아주 젊고 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인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2인 방제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착륙장을 별도로 설치하시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2인 작업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농로가 좁은 곳이나 제초 작업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비행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딩을 했을 때는 부피가 적게 나가지만 펼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은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폴딩이 조금 복잡합니다. 모든 폴딩에서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원터치 폴딩에 비해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드론의 분명한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단점도 한 줄 정리하면 대형 드론으로서의 물리적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20m급 이상의 일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AFX-40의 가격, 성능, 편의성, 완성도, 하드웨어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 40m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세트 구성 시 2천만 원 중후반대의 동급의 경쟁 제품 대비 1,0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성능. 초정밀 RTK와 고성능 FC 사용으로 차원이 다른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여유 있는 파워, 눈으로 확인되는 압도적인 스프레이 시스템 역시 최상급의 세그먼트 기체답습니다. 성능의 경우 이 이상의 드론을 본 적이 없어서 9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 40m급임에도 가벼운 공기체 무게. 언폴딩 시에는 40m급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만 폴딩 시 부피를 70% 가까이 줄여 SUV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고 잘 정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수등급 IP56으로 세척 작업의 편의성, 약재와 입재 살포기 교체 편리성과 주요 부품의 보호 기능이 인상적이어서 8점으로 하겠습니다. 완성도. 정말 끝내주는 디자인. 저는 처음 해보고 구보더에서 농업용 드론을 출시한 줄 알았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마치 구보더에서 만든 드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하실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FC 모듈 등의 주요 부품의 내부 선정리와 커넥터 보호 기능, AS를 고려한 설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완성도는 8.5점으로 주겠습니다. 마지막 하드웨어.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최근 농업용 드론 추세와 정반대인 T700 등급의 카본 듀랄루민 최고급의 항공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서 9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8.7점입니다. 별표 5개 중에 4개 반이 넘습니다. 아마 이 점수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리뷰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수준의 드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업용 드론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판매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제품 리뷰를 통해 우리 농업인분들에게 객관적이고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박농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FI사의 40m급 드론인 AFX40의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m급 드론이지만 20kg 중반의 무게로 1인 방제 가능하며 내구성이 높아 정비가 편리한 농업용 드론으로 작년 리뷰 요청이 많았지만 제작사 측에서 올해 주문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차마 리뷰를 진행할 수 없었던 드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 브랜드인 BTM의 B35R입니다. 30m급 드론이지만 1인 방제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1인 방제가 가능한 유일한 30m급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0m급의 대형 드론이라서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 B35R 드론 본체 RTK 모듈, 전방 장애물 라이다, 보도 라이다, 7인치 대화면의 H16 조종기, 짐벌형 카메라, 최신의 몰렉스 타입의 하이볼티지 14셀 3000mAh 배터리 4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용 충전기, 35L 비료살포통에 신형 비료살포기까지 다 해서 2025년 아직 공식적인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천만원 중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팅되었습니다. B35R은 기존 EFT사의 30m급 드론인 Z30보다 내구성은 높으면서 무게는 가벼워 1인 방제가 가능하며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에 온오프 기능이 탑재된 원터치 몰렉스 타입의 배터리를 적용하여 30리터를 2회 이상 살포할 정도로 경쟁 제품 대비 놀라운 작업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30m급 드론 중에서는 가장 차별화된 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B35R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파워 시스템,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B35R의 프레임은 정말 심플합니다. 수평형 트러스 구조로 Z30과 다르게 플라스틱 소재가 하나 없는 메인 프레임은 항공 소재인 듀랄루민 소재를 적용하여 강성은 높이고 무게는 경량화시켰으며 모듈 타입으로 정말 심플하게 설계되어 불가피한 사고로 추락하게 되었더라도 AS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수리 비용도 DJI의 T 시리즈나 EFT사의 Z30과 다르게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드론들의 경우 원가는 절감시키고 강성을 맞추기 위하여 사출 형식의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고에 의한 충격이나 농약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오는데 B35R은 메인 프레임을 듀랄루민 소재로 CNC 가공하여 모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성이 높아서 프레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감량시켰습니다. B35R은 이렇게 카본암을 펼치고 풀업까지 다 펼쳤을 때는 좌우 2480mm, 앞뒤 거리는 2516mm, 모터 축간 거리는 1975mm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의 높이는 물통 뚜껑인데요. 높이는 735mm입니다. 프레임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배터리 교체 시 편리하며 약재 및 비료 보충 작업이 용이한 높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참 방제가 진행되는 시즌에 이착륙 주변의 잡초나 논둑에 심겨진 작물에 걸리지 않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본암을 다 펼쳐도 방제 차량 적재함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착륙장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보다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Z크로스 폴딩 방식은 간섭이 적고 폴딩 방식도 돌려서 고정하는 스퀘어 타입이 아닌 원터치 폴딩을 적용하여 빠르고 쉽게 카본암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폴딩 시 가로 480mm, 세로 750mm로 폴딩을 하면 부피가 적어 SUV 트렁크에 넣고 이동이 가능하여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보관 시 용이합니다. 외관상으로 이렇게 폴딩 시에는 이 드론이 정말 30m급 드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30m급 드론이지만 20m로 보일 만큼 콤팩트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 또한 가볍기 때문에 30m급이지만 이렇게 혼자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용 보관함도 구매하신다면 정말 쉽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B35R의 파워 프레임은 다이아미터 111mm로 맥시멈 8000W의 고출력 모터와 43인치 풀업을 사용하여 최대 파워로 148kg까지 이륙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세팅으로 무더운 여름에
연속된 농약 및 비료 살포 시에도 무리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30m급 드론이지만 프레임을 비롯한 기체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항공 두랄루민 소재에 오버스펙의 파워 모터를 세팅하여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모터 파워에 여유가 있고, 제가 이전에 리뷰 영상을 올려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EFT사의 Z30은 자체 중량만 30kg가 넘어 혼자 들기에는 많이 힘이 들었는데, B35R은 Z30보다 약 6kg 정도 가볍고 배터리도 온오프 기능이 있는 몰렉스 타입의 14셀 3000mAh 배터리를 적용해서 그런지 30m를 2회 살포하고도 추가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배터리의 효율이 좋은데요. 이것은 확실히 프레임의 설계와 각 부품들의 내구성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B35R은 B사의 아그리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한국어 음성이 지원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펌프 출력, GPS 수신 상태, 배터리 전압, 작업 고도 등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정값을 쉽게 확인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 기종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RTK가 적용되어 최대 43개의 위성을 관측하여 정밀한 위치 보정이 가능하며 오차 범위 10cm의 정밀 포지셔닝 홀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호버링 시나 2차 착륙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착륙 시 똑바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수동 방제는 물론 방제 효율을 높인 지능형 AV 모드, 타점식 자동 방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MI 프로텍트 기능까지 적용되어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말뚝 호버링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여 농업용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라이다를 믿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농업용 드론을 처음 접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방 장애물 라이다, 고도 라이다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농업용 드론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B35R은 전용 배터리 1개로 공기체 기준 최대 30분 이상 호버링이 가능하고 풀 페이로드 상태로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12분에서 13분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만충 상태에서도 30m 2회 작업이 가능하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는 20m만 넣고 작업할 경우 3회 살포 플러스 알파일 정도로 정말 놀라운 작업 효율을 자랑합니다. 작년 사용하셨던 사용자분들이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충분한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최신의 14셀 3000mAh 하이볼티지 배터리는 정보 인식 기능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및 알림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전용 발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40에서 50% 정도 남은 상태에서도 전용 발전기를 통하여 12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여 적은 배터리 수로도 연속 작업이 가능해 많은 면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최대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B35R은 약제 탱크에서 비료 탱크로 교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탈착식 구조로 약제 탱크에 연결된 호스만 분리하고 약제 탱크를 탈거한 다음 비료 탱크만 넣고 살포기를 결합한 후 커넥터만 연결하면 됩니다. 비료 탱크의 부피는 35리터이며 넓은 투입구와 적당한 높이의 투입구 포지션으로 비료나 벽시종자, 밀종자의 투입이 보다 편리합니다. 살포기는 AFI사의 입체 살포기를 적용하였습니다. 360도 회전 타일이며 살포 폭은 대략 8에서 10m, 그리고 살포 회전판이 기존의 PNC 합성 소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까지 향상되었으며 기존의 제품보다 높은 파워 서버로 더 높은 스펙의 파워라인을 갖춰 고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분해가 편리하여 작업 후 쉽게 정비가 가능합니다. B35R로 비료 작업을 한다면 배터리 1개로 20kg 비료를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4포에서 5포, 숙련자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10포 이상까지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료 살포 시에는 비료가 랜딩 기어에 맞아 풀업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B35R의 비료 살포기는 3파 방지 가드를 적용하여 프로펠러에 비료가 튀어올라 파손되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약제 탱크는 30리터이며 분당 최대 16리터를 살포할 수 있으며 듀얼 펌프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전진 시에는 후방에서 약제가 살포되고 후진 시에는 전방의 원심에서만 약제가 분사되어
약재 비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원심 노즐이 적용되어 최대 30마이크론까지 기존의 원심 노즐보다 40% 가까이 입자를 더 곱게 분쇄할 수 있어서 고온 입자를 골고루 살포하여 방제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펌프 시스템 부위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커버를 장착하는 세심함까지 대형 드론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정밀하고 위치 배열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B35R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콤팩트한 사이즈의 편의성입니다. 폴딩을 하면 이게 정말 30m급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피가 적어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폴딩을 펼치면 EFT사의 20m급인 GX410 프레임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30m급이며 무게 또한 가벼워 30m급의 대형 드론을 사용하고 싶지만 무사서 없이 혼자 작업을 해야 하는 1인 방제사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높은 배터리 효율에 의한 작업 능력입니다.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작업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m급이지만 경쟁 제품 대비 가벼운 무게로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할 뿐더러 배터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기존 소프트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최소 10개에서 최대 20조까지 배터리를 구비하시는데 B35R은 급속 충전기를 지원하여 전용 발전기를 사용하시면 4개에서 6개의 배터리만 있어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B35R의 기본 세트 구성은 드론 본체, 7인치 디스플레이 내장형 H16 조종기, 30m 약재 탱크와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용 충전기와 롤렉스 타입의 14셀 3만mAh 하이볼티지 4조, 그리고 35리터 비료 살포통에 신형 살포기, 초보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인 전방 장애물 라이다에 고도 라이다까지 다 포함해서 세트 가격은 2천만원 중반대로 30m급의 대형 드론으로서 합리적인 가격의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AS를 위한 부품의 경우 드론의 구조가 정말 간결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정비가 가능하며 국내 최대 드론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걱정이 없고 부품 가격 또한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1인 방제사를 위한 콤팩트한 대형 드론, 단점은 입재 살포통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입재 살포통의 사이즈가 35리터이기 때문에 일반 복합비료 한 포나 부피가 큰 요소비료 한 포는 충분히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무게 대비 부피가 큰 라이그라스와 같은 종자의 경우에는 입재 살포통의 부피가 조금 적다고 느껴집니다. 비료 살포통의 사이즈를 40리터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30m급 1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B35R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점 6점 이상이면 사용할 만한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B35R 30m급 드론 본체, 7인치 내장형 디스플레이 H16 조종기, 짐벌 카메라, 전용 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이 가능한 몰렉스 커넥터 핀 타입의 14셀 하이 리퍼 볼티지 3만mAh 배터리 4개, 그리고 신형 비료 살포기까지 세트 구성 시 2천만원 중반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 점수는 7.5점입니다. 두 번째, 성능. 최대 30리터를 2회 작업하고도 추가로 방자 작업이 가능한 배터리 효율성과 안정적인 비행 성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점으로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수평형 트러스 구조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핵심 요소만 적용되어 가볍고 견고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30m급이지만 1인 방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같은 30m급인 EFT사의 Z30과 다르게 듀얼림과 같이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항공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부터 AS를 고려한 점 등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서 8.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성. 가벼운 무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고 원터치 폴딩 타입, 그리고 탈착식의 편리한 약재 탱크와 입재 탱크 교체, 짐벌 카메라, 전방 장애물 라이다, 고도 라이다 등의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8점으로 하겠습니다. 완성도. 30m급의 대형 드론이지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마감 상태, 그리고 내부 배선 정리, 1인 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무게 등
농업용 드론의 기능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려한 부분이 보여져서 8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8점입니다. 1에서 4점은 별로, 4에서 7점은 평균, 7에서 8점은 좋음, 8에서 10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재공학과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가볍고 견고한 프레임에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각종 편의 기능까지 적용된 1인 방제가 가능한 30m급의 B35R의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송사TV입니다. 지난 언박싱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세 리뷰 영상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 바랍니다. 그럼 Z30 상세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Z30 상세 리뷰 영상 순서는 첫 번째,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 두 번째, Z30에 대한 비행 성능, 세 번째, 지능형 센서 연동, 네 번째, 프레임, 다섯 번째, 스프레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작업 능력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앞쪽 하우징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FC가 모듈화되어 있어서 일단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아마도 Z3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넥터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정된 위치에 바로 꽂아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체 및 점검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신호선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설치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전문적인 분들도 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합형 비행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FC 그리고 RTK 그리고 수신기를 다중핀 체결 방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사실 드론은 진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볼트 고정 방식으로 한 번 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물리적인 파손보다는 비료나 농약의 유입으로 인해서 커넥터 핀이 오염된다던가 또는 정비 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핀이 파손되었을 경우 좀 어셈블리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모듈에는 볼트 이외에 양면 테이프가 추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분리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Z30은 GW K++ V2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FC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Z30에 특화된 센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센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패치 부분이 아직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자체로도 일부 기능이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업데이트를 통해 차츰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신기까지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버깅 필요 없이 원버튼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종기 변경할 때 굉장히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를 교환할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 활성해 놓은 걸 보면 개인 유지 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EFT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탠다드 팩의 경우에는 RTK 모듈과 고도 라이다, 장애물 라이다가 통합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베이직 모델 선택 시 단순히 가격이 좀 저렴한 것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직 팩 표준가 880만원, 스탠다드 팩 표준가 1150만원으로 약 한 27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팩과 베이직 팩의 차이점은 네트워크 RTK 모듈과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 고드 라이다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단품들의 가격만 따져봐도 270만 원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물 라이다는 논외로 두더라도 네트워크 RTK의 자동 헤딩 기능 사용과 K++ V2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70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스탠다드 팩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순서인 비행 성능 관련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Z30의 비행 성능입니다. 일단 농업용 드론의 경우 페이로드 상태에서 직시성이라든가 비행 안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체 테스트한 결과 Z30은 네트워크 RTK의 자동 헤딩 기능 활성화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직진성과 비행 안정성에서 조금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었고 지휘 FC의 단점 중 하나인 고도 유지 성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고도 라이다가 장착된 스탠다드 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3A 프로 그리고 K++와 같이 예전에 사용해본 경험상 지휘 FC 계열의 경우 고도 유지 성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Z30의 경우에도 전진 비행 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고도가 솟아오르는 것 같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후진 비행 시에는 고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평지에서도 고도 라이다를 활성화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종 경험이 많고 비행 스킬이 좋은 경우에는 베이직 팩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베이직 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능성 센서 연동입니다. 일단 이번에 출시한 EFT의 Z30의 경우 인텔리센스 피드백이라고 표현하는 전반적인 지능형 센서의 연동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입재나 액재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3축 로드셀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액재 살포 쪽보다는 입재 살포하실 때 정밀한 분사량 측정을 위해서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저도 정밀하게 측정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30의 폴딩 방식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퀵 릴리스 타입의 원터치 폴딩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암 고정을 좀 빠뜨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D사의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Z30의 경우 암 락킹 경고 센서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암 잠금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암 고정 실수에 의한 드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우리 소비자분들은 항시 이 기능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암락 텐션이나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은 언제나 환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Z30의 경우에도 초음파 유량계가 장착되어 있고 보다 정밀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실시간으로 유량 및 분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로도 어느 정도 유량 측정이 근사치로 나왔기 때문에 초음파 유량계 유량 정보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음파 유량계의 경우에는 D사에서 적용한 이후에 중국에서 좀 다른 업체들이 많이 카피해서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밀한 유량 측정보다는 임펠러형 펌프 사용에 따른 유속 제한에 의해서 기존 전자식 유량계의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론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굳이 비싼 가격의 초음파 유량계를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 유량계는 스프레이 시스템의 구성상 필요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유량 측정에 큰 베네핏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모터 자체 과부하나 발열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터 모니터링 오류 경고, 그리고 비접촉식 레벨 게이지를 통해서 약재 떨어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프레임부의 분석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붙여놓은 트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재의 축 방향으로 외력이 분산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기존 E프레임 대비했을 때 좀 더 높은 구조 강성을 가진 것 같고 Z형 폴딩 방식으로 콤팩트하게 접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량 생산 기반의 전형적인 플랫폼으로 카본 파이버와 항공 알루미늄을 사용한 최상급 프레임과 비교할 경우에는 기체 강성이나 진동 방어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작인 E프레임 비해서는 구조의 진동 방지 기능과 견고함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재 유입 방지 러버 홀더와 나사가 필요 없는 방수 하우징으로 편의성과 기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체의 앞쪽이 뒤쪽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뒤가 낮아서 배터리를 꽂고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뽑을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클램프 쉘이 더블 주입구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고 하고 양쪽에서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쉽게 약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입구 위치까지 높이가 한 75cm 정도 돼가지고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드론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메시망이 조금 촘촘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재 살포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수 하우징은 나사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정비나 교환 작업 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세척할 때도 쉽게 분리해 가지고 세척하면 조금 더 편하게 세척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하우스 고정부가 노후화돼 가지고 헐거워지거나 좀 헐렁해지지 않을까, 또는 잘못된 체결 방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파손될 경우 하우징을 교체해야 방수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파손되거나 고정부가 헐렁해지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EFT 부품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 시기를 놓쳐서 비행 중 이탈하거나 벌어진 틈으로 약재가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오염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적당한 성능과 유지 보수의 저렴함을 기대할 수 있고, 일단 발군의 편의성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Z30의 무게는 이게 배터리를 넣지 않았을 때는 30kg고요. 배터리 무게는 10kg. 그래서 40kg고 거기에 30L를 넣으면 최대력 중량은 총 70kg입니다. Z30 제가 한번 따로 들어봤더니 그렇게 빈기체 상태에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쉽게 성인 남성 기준이면 다 좀 어렵나? 이렇게 좀 포지션을 다시 달리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물 안 넣고 그리고 배터리 안 넣으면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Z30의 모터 축간 거리는 앞뒤는 1m 50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옆쪽에 전방에서 봤을 때 이 폭은 1m 40이 조금 안 됩니다. 프로볼 이렇게 다 핀 경우에는 전방은 2m 50, 그리고 후방은 이 길이가 한 2m 40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 시스템입니다. 기존 일반 압력식 노즐과 다르게 Z30은 순행식 원심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원심 노즐은 회전판을 회전시켜 펌프 모터를 통해 공급된 야객을 입자 형태로 좀 변화시켜주는 노즐입니다. 여기 보이는 밑에 회전판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 입경, 즉 그 분사되는 입자 크기를 80에서 300 마이크론 사이로 아주 작게 쪼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30의 원심 노즐은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심 노즐의 단점이었던 모터 과열에 의한 파손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구성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전 노즐의 스펙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린다면
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전율을 한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원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에서 70%가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과수의 경우에는 사실 한 70% 이상으로 우선 작동을 해가지고 입경의 크기를 미세하게 해서 살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원심 노즐의 특성상 살포하면 약재가 넓게 퍼지고 프로베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으로 약재를 강제로 눌러주는 살포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하지만 비행 방향에 따라 와류가 발생하고 그 와류로 인해서 약재가 기체 위로 올라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와류 때문에 D사에서도 후진 살포를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이번 리뷰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약재가 올라타는 부분은 해결 방법을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디버깅이 끝나면 테스트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30은 굉장히 특이한 펌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임펠러 듀얼 펌프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선풍기 날개 같은 스크류형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물을 밀어주는 방식의 펌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풍기에 그 스크류가 달려가지고 물을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유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Z30을 보면 약재 라인도 굵고 자유 낙하 방식으로 유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엄청난 유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펠러식 펌프는 밀어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압력식 노즐에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 최대 분당 16리터 정도 살포가 가능했고요. 최소 유량은 분당 1리터까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실제 약재를 투입해서 펌프를 작동해 보면 임펠러 펌프의 특성상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약재의 점도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클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 펌웨어상에서 펌프 출력과 원심 노즐의 회전수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제 스타일에 맞게 유량과 입경 크기를 제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드론들과는 좀 많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Z30의 스프레이 시스템은 사용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사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작업 능력입니다. 비행 시간은 EFT 제공 자료로는 풀 페이로드 7분, 그리고 빈 페이로드 상태에서는 17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다 믿고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행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28,000mAh 배터리 기준으로 30m 풀 페이로드 시 한 4분 30초 정도 확보되고 빈 페이로드 비행 시간은 한 12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보수적인 운행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배터리 그리고 세팅에 따라 가지고 한 6분에서 15분 정도 무리 없이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30m 풀 페이로드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한 20m 페이로드로 작업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법의 경우 개인마다 살포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작업 방법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하고 단점 세 가지씩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통합형 모듈하고 각종 센서류, 그리고 큰 약재 투입구, 탈착식 커버, 30m급의 비교적 컴팩트한 폴딩 사이즈, 쉬운 배터리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을 신경 쓴 프레임으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드론은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스탠다드 팩 기준 11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부착되어 있는 옵션들과 작업 능력 그리고 유지비의 저렴함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베이직 구성은 880만 원입니다. 웬만한 20m급 드론은 거의
쌈싸먹는 가격이고요. 배터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처별로 프로모션들을 잘 찾아보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 비교적 준수한 성능입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의 경우 분사량과 회전 조절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드론을 다뤄본 느낌은 메이저 드론보다는 사실 살짝 떨어지지만 자가조립 드론보다는 완성도 면에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작업 성능이나 비행 성능 자체도 비교적 준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사용이 편리하고 비교적 준수한 성능의 저렴한 드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세 가지에 이어서 단점도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 및 최적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역시 중국산 그런 느낌? 고질적인 좀 마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분명한 기체인데, 하우징이나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보이는 마감 상태를 보면, 왜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판매 가격과 여타 다른 드론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약간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드론으로 약재가 올라타는 문제입니다. 모든 드론이 비행하고 살포하다 보면은 올라타는 문제는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Z30 같은 경우에 후진 살포할 때 기체가 약재에 묻는 게 생각보다 다른 드론들보다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책을 다 테스트한 뒤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한번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 좋은데 조금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Z30을 가격, 성능, 편의성, 완성도, 하드웨어 순으로 한번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30m급 드론으로 같은 용량의 D사 제품에 반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같은 용량의 G 시리즈에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아서 풀세트 구성 시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서 가격은 한 10점 만점에 7.5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비행성과 작업 능력 기준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주 주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탠다드 팩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RTK가 활성화되어 비교적 준수한 비행 성능과 우수한 작업 능력으로 7.5점, 베이직 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행 성능과 우수한 작업 능력으로 6.5점을 주었습니다. D사나 A사의 다른 대형 드론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한 7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쓴 드론이 맞습니다. 기존의 EFT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용자 위주의 설계, 간편하고 콤팩트한 폴딩, 큰 약재 투입구, 그리고 원터치 배터리, 탈부착이 쉬운 하우징, 노즐 청소 안 해도 되는 원심 노즐, 편의성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도입니다. 조금 다소 저렴해 보이는 마감 상태 때문에 뭔가 부족한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 특유의 뻥 스펙, 완전히 A급 메이저 기체들보다는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분발했다는 의미에서 6.5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드웨어입니다. 트러스 구조의 프레임은 기존 EFT사의 드론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진보된 것은 사실이고 더 단단해졌지만 재질 특성상 사고가 나면 어셈블리 단위로 교환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하드한 프레임은 아니지만 EFT사의 장점 중 하나인 저렴한 부품 가격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품으로 눈탱이 치는 판매점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판매사를 만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제 점수는 7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7점입니다. 별표 5개 중에 3개 반 정도 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급의 드론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능과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Z30의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제가 드론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드론은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EFT 기체 같은 경우에는 조립 형태로 많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제작자의 스킬에 따라 가지고 비행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이 Z30은 거의 완제품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작자의 스킬보다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Z30 구매 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직접 가셔 가지고 또 날려 보시고 여러 조건들을 잘 따져 본다면 Z30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